오늘은요, 우리은행 더블엠솔루션 박석현 부부장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부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한미 당국 간의 비공식 환율 협의 소식이 좀 뒤늦게 알려지면서 외환 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만 오늘 사실 우리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건 2차 전지 관련주였거든요. 2차 전지 관련주, 지금 미국 IRA 세액공제 혜택이 조기 종료 수순을 밟을 것이다 라는 우려감 속에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이 처음으로 공모가를 하회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2차 전지 투시 미축은 지속될지 아니면은 그래도 바닥은 좀 잡았다라고 봐야 되는지 어떻게 보셨어요?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내렸기 때문에 일단 뭐 더 내릴 수 있는 여지는 뭐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또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 환경이 좀 바뀔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어떤 기미가 좀 보이지는 않고 있는 것 같고, 바이든 정부하고 이게 트럼프 정부하고는 완전히 정책이 지금 특히 이제 배터리 전기차에 대해서는 좀 바뀌었는데요. 바이든 정부는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그 해외 주요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트럼프 정부는 보조금을 굳이 줄 필요 없이 관세를 매기게 되면 미국에 와서 투자를 할 것이기 때문에 굳이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물론 지금 예정된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지는 좀 확인을 좀 해봐야겠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그 IRA 관련 세제 혜택은 뭐 조기에 종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주요 업체들이 다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요인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좀 움직이려면, 바닥을 확인하고 방향성을 좀 바꾸려면 지금 비우호적인 정책들이 조금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뭐 미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역시 비슷한 취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아직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관련 주식들이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뭐 정책 요인 말고도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물량 공세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어떤 경쟁 심화 요인, 그리고 공급 증가 요인,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병존하고 있는 부분도 이 배터리 관련 주식들, 2차 전지 업종 관련주에 다소간의 부담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5월 달 들어서 외국인들이 지금 그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주요 업종들에 있어서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2차 전지 업종, 이 테마 업종에 대해서는 순매도를 기록을 하고 있고, 주요 업종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순매도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부분도 좀 안정이 되는 어떤 부분들을 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차 전지 관련주에 악재로 작용하는 이번 법안 통과 이야기가 사실 국내 태양광 업체들에는 되려 중국을 압박하니 수혜가 될 수 있다라면서 관련 종목들,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급부상하고 있거든요. 이 같은 현상은 좀 일시적일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진짜 실체가 있어서 우리 국내 태양광의 진짜 반사 수혜가 좀 기대가 된다고 보십니까? 반사 이익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트럼프 정부의 어떤 정책은 화석 연료 쪽에 집중을 하고, 네. 신재생 에너지 쪽에는 다소 좀 꺼리는 어떤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배터리 쪽에 이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이 태양광 쪽은 좀 다릅니다. 트럼프 정부가 어느 정도는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활성화 의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대표적인 게 이 투자세 공제라는 제도를 그 바이든 정부 때도 했었는데, 이 트럼프 정부가 이 제도는 그대로 지금 유지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미국 많이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전력원 확보에 대한, 특히 이제 뭐 AI 데이터센터 이런 것 때문에 전력 수요가 이제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원 확보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높은 건 사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태양광 쪽에서도 분명히 어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도, 물론 풍력에 대해서는 트럼프 정부가 상당 부분 규제를 많이 하고 있고 제대로 도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태양광에 있어서만큼은 활성화 의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서 태양광 관련 패널 이쪽에 대해서는 중국 업체들이 상당히 이걸 많이 생산하고 기술력도 있는데, 저가 공세로.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관세로 인해서 상당히 높은 고율의 관세들을 중국 업체한테 부과하는 방침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업체한테는 상당히 이게 반사적으로 기회 요인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중국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 어떤 길이 막히게 되면 이 물량을 이게 약간 저가 공세로 해서 가격 자체에 어떤 경쟁 심화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어떤 부메랑처럼 한국 업체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배터리하고는 달리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정책 자체가 태양광 쪽에서는 활성화 의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한국 업체들도 업체에 따라서는 분명히 기회 요인이 존재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뭐 태양광 관련주뿐만 아니라 사실은 원전주의 강세가 맞습니다. 주인공이었던 하루였어요. 지금 블룸버그 통신이 리포트를 발간했는데 세계 원전 수출 지금 사업 계획 보고서를 보아하니 전반적인 원전 수주의 한 43%를 한국이 수주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놓으면서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BHI 모두 동반 급등했거든요. 자, 원전주 지금 AI 말씀하시면서 전력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 그럼 상승 랠리 지속될까요?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그 체코 쪽이 약간의 어떤 불협화음이 좀 있긴 하지만 이 체코 원전 쪽 한국 수주에서 주목할 부분은 유럽에서 그 유럽 업체가 원전 수주를 못했던 케이스가 첫 케이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한국 그 원전이 분명히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전력 수요는 이제 미국, 그리고 한국, 뭐 일부 국가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요인이고 유럽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원전 정책을 이제 폐기를 가장 앞장섰던 나라가 독일이고 유럽이 이걸 주도를 했었는데 속속들이 이런 정책을 다시 이제 포기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원전 재가동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그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 원전에 대해서는 이 원전을 확대하고 재가동을 계속 늘리는 그리고 SMR이라고 하는 소형 원자로 쪽 사업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적극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전 사업에 있어서의 어떤 경쟁력을 이미 증명한 한국 업체들은 여기에 분명히 수혜를 기록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나가서는 이 원전의 어떤 그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 수가 있지만 이 전력 관련 업체들 그러니까 배전송망 관련 업체들도 이 원전의 어떤 수혜를 받는 업체로 분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넓게 보면 이 전력망 관련 업체들도 원전과 관련된 수혜 그리고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수혜 여기에 발을 약간 둘 다 거칠 수 있는 업종군이나 종목군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우리 시장의 기폭제가 궁금합니다. 일단 우리 시장은 목요일, 금요일 조정을 받았지만 외국인의 수급은 꾸준하게 유입이 됐거든요. 상승 모멘텀을 좀 기다리는 시장 같아요. 다음 주는 어떤 굵직한 주요 일정이 있고 또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다음 주는 뭐 큰 이벤트는 없습니다. 중국 쪽에 이제 기준금리라고 할 수 있는 LPR 금리 한 10bp 정도 인하가 예정이 돼 있는데 뭐 이 부분은 중국 쪽 모멘텀 이 자체 그 변수 자체가 큰 역할을 지금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전반적인 어떤 수급 상황을 좀 주목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인이 한국 시장에서 이제 순매수로 돌아섰고 이게 지금 뭐 지속이 될지는 좀 불확실한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한국 시장에서만 외국인이 순매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대만 시장, 인도 시장,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라질까지 주요 신흥국 시장에서 외국인 순매수가 같이 동반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신흥국 국가들의 통화 가치가 미국 달러화 대비 동반 강세를 가고 있는 부분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순매수다라고 보기보다는 글로벌 위험 선호가 살아나기 시작했다라고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당분간은 미국 달러화가 강세로 전환되기보다는 약세 흐름을 조금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 이런 부분들은 외국인의 신흥국 시장으로에 대한 어떤 그 펀드 플로우의 어떤 변화 이런 부분들을 연속성을 갖게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당장 어떤 모멘텀 이건 좀 그 기대하기 조금 제한적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주가가 좀 계속 연속적으로 지금 코스피가 5주 연속 올랐는데요. 기술적인 부담이 있긴 하지만 이 수급적인 부분 최근 1년간 확인하지 않았었던 못했었던 부분에 있어서의 외국인 수급이 돌아섰다. 그리고 이게 당분간은 연속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추가 상승 지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도 기분 좋은 반등장 한번 기대해 보면서 또 금요일 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은행 WM솔루션 박석현 부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